여러분, 매년 여름 한국 바다가 전쟁터가 되는 걸 아세요? 거대한 몸질에 맹독성 촉수를 가진 해파리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이걸 바다의 폭군이라고 부르며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한 연구원이 이 재앙을 액체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버렸던 것이 가치로 변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열만 되면 바다가 공포가 됐습니다. 매년 여름이 오면 한국 연안은 비상이 걸립니다. 어민들은 출항할 때마다 불안감을 안고 나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노무라입깃 해파리 때문입니다. 이 해파리는 일반적인 해파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게만 해도 2m가 넘는 거대한 몸집의 맹독성을 가진 촉수를 수십 개나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양 생물이 아니라 바다의 재앙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해파리들이 한국 연안에 침입할 때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천 톤씩 몰려오는 겁니다. 상황이 심할 때는 바다 전체가 해파리로 뒤덮여 보입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천 톤입니다. 어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먼저 이 해파리의 맹독성 촉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자칫 접촉하면 심한 화상 같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민들은 출항할 때마다 목숨을 건다는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물리적 위험만이 아닙니다. 수천 톤의 해파리가 어장에 들어오면 어민들의 그물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그물이 순식간에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어장 안에 물고기 씨까지 말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그 시즌의 손실을 넘어 다음 해의 어업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어민들의 입장에서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그야말로 바다의 폭군이자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매년 여름이 오는 게 공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잡아도 손해, 안 잡아도 손해였습니다. 그렇다면 해파리를 잡아서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해파리를 잡아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파리를 팔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파리 자체를 이용할 만한 산업도 없었습니다. 결국 비용을 들여서 잡은 해파리를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년 해파리 처리 비용만으로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해파리가 들어올 때마다 같은 규모의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용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해파리는 정말로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 골칫덩이였습니다. 존재 자체로 피해를 주고 처리하려고 해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어민들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모두가 해파리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연구원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한 연구원의 폭이 섞인 호기심. 한국의 어느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한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파리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해파리는 단순한 재앙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돈이 들고 이렇게까지 골칫거리하면 혹시 안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폭이 섞인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기대도 없었고 이게 뭔가 나올 거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가능성에 내민 손을 내밀어 본 것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태도가 나중에 대발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가능성을 놓지 않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이 연구원은 결국 해파리 한 마리를 들고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그저 호기심만 가지고요. 혹시 모르니 분석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된 작은 실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 실험실에서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는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실험실 속 해파리의 점액질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상 가능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진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버려진 해파리 속에서 뮤신이라는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분이 아니었습니다. 뮤신은 무엇인가요? 이 물질은 인체 윤활 작용에 탁월한 성분입니다. 관절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고 조직 재생에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학과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런 특성 때문에 극소량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원료입니다. 연구진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버려왔던 해파리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이 들어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년간 골칫거리였던 것이 갑자기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1g에 수천만 원, 완전히 달라진 위상. 그 다음에 놀라운 소신 가격이었습니다. 정제된 류신은 과연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정제된 류신은 1g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의약 원료였습니다. 1g입니다. 쌀 한 톨 정도의 무게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수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수천 톤씩 돈을 들여버리던 해파리는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해파리는 캐는 순간 돈이 되는 자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드는 재앙이었던 것이 오늘은 채산성 있는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 예산을 소비하던 것이 이제는 국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변했습니다. 바다의 재앙이 바다의 금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경제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혁신적 순간이었습니다. 어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들은 갑자기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죽어라 고생하던 해파리가 사실은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절염부터 안면도까지 이 발견 이후 해파리 추출물의 활용 분야는 계속해서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 주목했습니다. 무릎 관절염 같은 질환의 치료제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절 문제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파리 추출물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응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공눈물의 주요 성분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공눈물에 이 해파리 성분이 들어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상처 회복 소재로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상이나 상처로 인한 조직 손상을 치료하는데 류신의 재생 능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암 치료 연구입니다. 해파리 추출물이 암 치료의 핵심 소재로까지 활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약품이 아니라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어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이제 어민들은 더 이상 해파리를 잡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히는 족족 돈이 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재앙이 기회로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민들은 이제 새로운 소득원을 갖게 되었고 국가는 신약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제약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이 소식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해외 제약업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바다의 재앙을 액체금으로 바꿨다. 이런 반응은 왜 나왔을까요? 전 세계 어디나 노무라잎 해파리는 골칫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해파리를 쓰레기로 취급할 때 한국은 이를 산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절망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한국연구원의 호기심과 통찰력이 만든 변화는 정말 혁신적이었던 것입니다. 해외 제약회사들은 이제 한국의 해파리 자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 뉴스를 넘어 경제 뉴스화 되어버렸습니다. 국제적 영향력까지 미치게 된 것이죠. 재앙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가 미래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사실 해파리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재앙 앞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피해만 계산할 때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속에 가능성을 봤습니다. 바로 그 시선 하나가 바다의 재앙을 미래 산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버렸던 것이 가치로 변하는 순간 그 중심에는 늘 나라의 본 선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재앙 같은 것들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문제일 수도 있고 도전일 수도 있고 숨겨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포기하지 않고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런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놀라운 발견들을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